4, 5년 동안 제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뒤로 내용을 더 알아봤어요.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금이 도망가잖아요.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저희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. 주가 조작범과 주가 조작범에게 돈을 댄 그런 사람이다라면요. 이건 뭐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. 인터뷰를 한 내용이 컴퓨터로 나왔지 않냐?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. 이 사람들은 음모론, 진영 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해요.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데요. 예,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정경심 교수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의 중심에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있습니다.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.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인데요. 그의 첫 번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종이 도망가잖아요. 근데 이거는요, 100%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.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는 저희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.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. 자, 그런데요. 김경률 전 참여연대 금융센터 소장의 얘기는 180도 다릅니다.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겁니다. 저는 조와 정경심 교수 사이의 이 사건은 탈법적 수단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. 이 둘 사이에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만 가능한 거죠. 주가 조작범과 주가 조작범에게 돈을 댄 그런 사람이다라면요. 이건 뭐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. 예, 이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. 맞아요. 기로에선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. 화면 보실까요? 일단 자산관리인의 증언을 보면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증언이에요? 예. 자, 그 말씀 왜냐면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증언입니다. 법정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은 증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제 말씀 왜 이 얘기를 드리냐? 의견은 그렇죠. 일각에서 어제 이제 알릴로 인터뷰를 보고 야,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저 김모 씨 얘기가 전부 다 뒤집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. 왜? 예. 언론에 보도됐던 저 김모 씨의 얘기, 그 다음에 어제 김모 씨의 얘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해요.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.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팔아서 나한테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코링크피랑 WFM이라는 회사를 알아봐달라고 그랬다. 그래서 내가 알아봐서 그 회사가 이상한 회사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어제 처음에 알릴리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. 그 얘기는 어제 다 했어요. 예. 사실관계는 동일해요. 다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 자산관리 의견, 저는 정경심 교수가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고 조모 씨는 사기꾼입니다. 라는 본인의 의견을 어제 덧붙인 것 뿐이지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. 예. 객관적 사실관계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어제 얘기한 것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. 다만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논평이 덧붙였을 뿐이다. 그런데 논평은 논평일 뿐이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자산관리인도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. 오촌 조카에게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건데요.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? 4, 5년 동안 제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인데 지금 친척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뒤로 내용을 더 알아봤어요. 코링크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 2, 30억 있는데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. 저 사모펀드 관련해서 오촌 조카가 많이 들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자산관리인이
과거 보도들을 보면 어제 주장은 단순히 자기가 자산관리인과 고객의 관계라고 분명히 저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박준 변호사님,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그 관계를 좀 넘어선 사실상 을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일반적인 자산 관리사라면 뭐 저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. 뭐 저 보도가 맞다면 괌 여행을 가는데 가서 짐 나르거나 운전을 지금 했다라는 건데, 일반적인 자산 관리사면 뭐 그 국내에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국외까지 따라가서 하지는 않는데,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. 이상한 부분이고, 일단은 이 부분이 이 보도가 맞다 그러면, 이 부분이 맞다면 정말 지금 나온 것처럼 아주 가불관계에 충실한 을이 해당하는 증권사 직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왜 박준 변호사님 이 얘기를 하냐면, 일반적인 자산관리이 아니고 사실상의 을이었다면 과거에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, 그리고 그렇죠. 여기 자산관리인까지 포함해 정경심 교수까지 했던 대책회의에서 이 자산관리인이 사실 정 교수의 심부름밖에 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?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관리인이 사실은 큰 의미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뭐 이 대책에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정경심 교수라든지 정경심 동생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조범동 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증거인멸인 부분을 이제 이 검찰에서 보기 위해서 이 자산관리인이 지금 등장하는 거고, 그 부분만 빼버리면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뭐 갑을 관계든 뭐든지 간에 공소사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아하, 이해가 좀 됐어요. 네. 자, 그러면서도 어제 자산관리인 김모 씨는 제일 관심이 있는 이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. 네,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렸다. 그런데 저 녹취에 없는 내용을 저희 화면에 있어요. 하정대 국장. 그러니까 예. 자, 나는 증거인멸 인정한다는 취재 발언했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. 증거인멸이 아닌 게 아닐까, 아닌 게 맞지 않을까 했더니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라고 말을 흐렸습니다. 본인의 증거인멸을 인정한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려고 해서 밝혔던 내용이 편집돼서 정경심 교수의 유리한 것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요. 저기에서 증권사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뭐 이미 인터뷰를 했으니까 뭐 증권사 김모 씨 다 이름도 얘기해도 되는 김경률 씨인데,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, 김모 씨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. 예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내가 거기서 사실은 검찰에 가서 증거인멸 인정한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유리한 것만 이렇게 가서 내가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, 사실 그게 아니고 불리한 건 좀 빼내고 유리한 건 좀 빼내고 해보려는데 그게 늪에 빠지겠다. 그 얘기는 결국은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자기 범죄 혐의가 결국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걸렸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면, 그거는 본인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. 오히려 증거인멸 아닌 게 맞지 않느냐.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. 그리고 검찰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저거는 나오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편집돼가지고 저 부분은 공개가 안 됐던 거고요. 그거 말고도 또 나오지 않은 게 뭐였냐면, 이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링크피에 투자하게 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이 직원이 권유를 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직원 얘기는 뭐를 얘기냐면,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이 제안서를 가지고 나한테 주더라. 이게 문제가 있는가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.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펀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알진 못하는 거잖아요. 예, 정경심 교수가 먼저 가져왔다는 거죠. 그걸 가져와서 나한테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자기는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, 금융 그쪽에 가서 검토를 하고, 또 이 정경심 교수는 청와대에 또 알아보더라.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. 그래서 서로 양쪽이 맞춰봐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게 됐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즉 다시 말하면은 예. 조국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자기한테 가져왔고 정경심 교수는 그거를 다시 청와대에 물어봤다고 하는 걸 인정했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어쨌든 지금 자산관리인도 증거인멸 피의자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요, 이 자산관리인이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습니다. 검찰 조사 전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
이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말이 언론사를 통해서 결국엔 검찰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타로 조국이 김정일 집까지 쫓아갔대.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거를 지금 털어보라 그러고. KBS라고 밝힐게요. 이거는 거의 실시간이잖아요. 아니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. 자, 그러니까 KBS가 이 자산관리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.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? 이동.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그 취재 관행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이제 KBS가 김모 씨를 인터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김모 씨는 지금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? 그런 피의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건 책임 있는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.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 확인하겠습니까? 당연히 검찰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검찰에 어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김모 씨를 인터뷰했는데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혹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과 부합하느냐? 당연히 확인 취재를 하는 거죠.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걸 수는 있는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와 피의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마주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태원 변호사처럼 나란히 있었으면은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본다는 게 반쯤은 이해가 됩니다만. 그러니까 검사와 기자가 하는 대화를 볼 수 있었을 텐데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분명히 앞뒤로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서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봤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. 하정대 국장. 예. 이 얘기 조금 정리해보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중심에 서서 이 증언의 신빙성은 뭔지 그럼 정말 KBS가 맞는 건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맞는 건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사실 지금 이제 두 사람이에요. 한 사람은 검찰에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렸다라고 주장하고 또 KBS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검찰에 취재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얘기는 아니에요. 예.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잖아요. 그럼 수사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유리한 말만 하게 돼요. 그리고 언론에 그게 나가게 되면 검찰이 수사할 때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?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라고는 염두에 두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번 검찰에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러이런 얘기 주장이 있던데 혹시 이러이런 게 수사가 됐느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런 과정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너 취재한 거 검찰에 흘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KBS에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다. 확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일부러 흘려줬다라고 전 보지 않고요. 그 과정에서 검찰도 KBS하고 인터뷰를 했겠구나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러나 취재한 내용,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자신의 이름을 지금 다 나온 상황이고. 자산관리인이요. 재판 받아야 되거든요. 만약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지금 말했던 저도 사실 이야기는 어렵습니다.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 수사관의 컴퓨터를 볼 수 있다. 그 부분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봤다고 해서 했다면 또 안 받는 것을 거짓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도 생각이 들고요. 또 언론 기관에서 크로스체크한다고 이제 다시 검찰에 물어봤던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. 이 조국 장관 관련 사건에서 핵심 증언자로 떠오른 이 자산관리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 배경까지 상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제 다시 현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.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.